153회차 현미경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웨스트햄 런던 더비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웨스트햄 사이드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50% 가까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웨스트햄의 전력을 고려하면 웨스트햄 사이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팀 모두 지난주 개막전에서 패배를 당했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1대2 두 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측면 공격수 올리세 선수의 공백이 느껴졌는데 이 올리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기 때문에 확실히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가져갔던 올리세 선수의 이적 공백이 상당히 느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 중앙 수비수인 마크 게이 선수가 여전히 뉴캐슬 이적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크 게이 선수가 이적이 확정적으로 된다면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웨스트햄에게 상당히 강했는데 이번 시즌 개막 이전에 양팀이 프리시즌 상황에서 친선 경기를 가져서 이렇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웨스트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웨스트햄 상대로는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를 달릴 정도로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웨스트햄 상대로는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천정 면모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이번 시즌 개막전 프리시즌 맞대결을 펼쳐서 양팀이 낸 통계인데 이 점유율 자체는 웨스트햄이 많이 가져갔지만 슈팅 숫자 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2배가 많았고 스코어도 3대1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천정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개막전에서 빌라에게 홈경기 1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주 웨스트햄 대 아스톤 빌라의 통계인데 웨스트햄이 오히려 점유율을 52%나 가져가면서 아스톤 빌라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1회차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감독이 바뀌면서 로페테기 감독이 들어왔는데 이 전임 감독이었던 모예스 감독 시절에는 웨스트햄이 평균 점유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이 점유율은 포기를 하고 전형적인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가져갔다면 이 로페테기 감독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주도적인 축구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대 득점 역시 2.46골로 아스톤 빌라의 2.03골보다 오히려 기대 득점값이 높았던 웨스트햄이지만 득점을 딱 한 골에 그쳤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아쉬웠던 지난 개막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 자체가 아스톤 빌라 상대로 밀리지 않았다는 점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필 크루그라는 영입생 공격수가 지난 빌라전에서는 후반 막판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안토니오라는 이 노장 공격수보다 이 필 크루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웨스트햄 특유의 뚝배기가 살아나면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렸다는 개인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웨스트햄 사이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풀럼 대 레스터 시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홈팀 풀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개막전 맨유 원정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후반 막판에 맨유의 영입생 공격수 지르크지 선수에게 결승골을 헌납을 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한 풀럼이기 때문에 이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풀럼의 주전 골키퍼인 레노 선수가 눈부신 선방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레노 선수의 선방 능력이 이번 시즌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풀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스터 시티 상대로 최근에 4경기 3승 1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 풀럼이고 이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토트넘과의 개막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레스터 시티 역시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토트넘 상대로 이 레스터 시티의 간판 베테랑 공격수인 제이미 바디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레스터 시티도 충분히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상당히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두 자릿수 득점,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리 레스터 시티가 개막전에서 토트넘 상대로 무승부를 연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풀럼 상대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고전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이 아다마 트라오레 같이 빠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레스터 시티 상대로 역습 한 방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풀럼이 여러모로 공격 옵션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면서 이 스티브 쿠퍼라는 지난 시즌 노팅엄을 이끌었었던 보다 수비적인 감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레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보여줬었던 공격적인 축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풀럼이 경기를 주도를 하면서 두들기는 형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풀럼이 레스터 시티에 내려앉은 수비 라인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다소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풀럼의 홈발을 믿어보면서 풀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개막전 뉴캐슬 원정에서 아쉽게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뉴캐슬이 퇴장을 당하면서 사우스햄튼이 수적 우위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웠던 지난 개막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51회차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서 뉴캐슬의 우위를 점쳤었는데, 이 사우스햄튼이 2부 리그 시절에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2부 리그 시절에 평균 점유율 1등, 그리고 숏패스, 짧은 패스 빌드업을 구사를 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히려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와서도 그렇게 패스, 짧은 축구를 고집을 하다가는 이 강팀들의 수준 있는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뉴캐슬과의 개막전에서 사우스햄튼이 이렇게 수적 우위 속에도 불구하고 이 골키퍼가 짧게 패스를 연결하다가 허무하게 뉴캐슬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그 공이 끊어지면서 실점을 허무하게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사우스햄튼이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보여줬었던 짧은 빌드업 축구가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뉴캐슬보다는 확실히 압박 라인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난 뉴캐슬전만큼 사우스햄튼이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그림은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도 홈에서 노팅엄 정도로는 충분히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 상대로 슈팅을 19개, 기대 득점 1.77골을 기록을 했음에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이 골 결정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우스햄튼이 2부 리그 시절에는 전방 압박도 굉장히 빡세게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사우스햄튼이 보여줬었던 이 무게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가장 높은 액션 비중을 보여줬었던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부 리그 시절에 전방 압박 라인을 높였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약점이 있었고, 이렇게 2부 리그 시절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이나 있었을 정도로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에 대한 약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웨스트햄과 함께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9골로 가장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습 한 방이 날카롭다는 점에서 이 사우스햄튼이
홈 경기라고 해서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면서 점유율을 높게 끌어올렸다가는 노팅엄이 자랑하는 간결한 선수비 후 역습 한 방을 얻어맞으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팅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노팅엄의 승리 대신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현재 측면 공격수 엘랑가 선수가 눈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노팅엄의 역습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난 시즌 기준으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이 4승 4무 11패, 전체 17등으로 상당히 좋지 못한 원정 성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노팅엄도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우스햄튼 입장으로서는 노팅엄이 뉴캐슬보다 압박 라인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짧은 패스, 빌드업, 점유축구를 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고, 이 사우스햄튼이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렸다가는 노팅엄의 효율적인 역습 한 방이 나올 구도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팅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는 점에서 이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승격팀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에버튼 상대로는 홈에서는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이지만 최근 9번의 맞대결에서 5번이나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에버튼 상대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던 토트넘이고, 지난 시즌 2월 에버튼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모두 에버튼 원정을 떠나서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이 홈에서는 에버튼 상대로 강한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측면 수비수 페드로 포로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포로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에버튼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차출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있었던 지난 시즌 에버튼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빌드업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빌드업을 보여주는 약점,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 약점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한 방이 굉장히 강력한 에버튼을 상대로 또다시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트피스 득점이 19골, 아스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던 팀이고,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4실점으로 굉장히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에버튼 원정에서 이렇게 2대2로 비겼을 때도 에버튼이 두 골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미 에버튼의 세트피스로 이 호되게 당했었던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에버튼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토트넘 승리 쪽으로 가는 이유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개막전에서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그 경기에서 측면 수비수 애슐리영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고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 중앙 수비수인 타코우스키 선수가 현재 부상 여파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 타코우스키가 빠지게 된다면 에버튼이 자랑하는 세트피스 뚝배기 한 방의 위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앙 수비수 브랜스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출전이 불투명한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토트넘 상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했었던 수비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에버튼이 중앙 수비수 타코우스키와 브랜스 웨이트 둘 다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에버튼이 자랑하는 세트피스 위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토트넘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토트넘이 잡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스페인 라리가 경기인데 오사수나 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팀 모두 감독 교체가 있었습니다. 원래 오사수나를 이끌었었던 아라사테 감독이 마요르카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이 오사수나에는 지난 시즌 초반에 알메리아를 잠깐 이끌었었던 비센테 모레노 감독이 부임을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마요르카를 이끌고 있는 아라스테 감독이 그 누구보다 오사수나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이 오사수나 선수들도 마요르카의 감독인 아라스테 감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오사수나 선수들도 잘 알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적 신양 현황은 제가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양팀 맞대결에서도 최근에 무승부가 4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 역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특히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특유의 헤딩 뚝배기로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사수나 역시 개막전에서 비록 승격팀 레가네스와 1대1 무승부에 그쳤지만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오사수나에도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와 마찬가지로 장신 공격수인 부디미르 선수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팽팽한 전력, 그리고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독이 적팀으로 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빌라 쪽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난적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아스날과의 상대 전적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10경기 기준으로 5승 5패 무승부가 없었고, 이 20경기로 확대를 하더라도 6승 1무 13패로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맞대결 상성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스톤 빌라가 지난 시즌 아스날 상대로 2연승 더블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아스날이 지난 시즌 우승에 실패를 한 것은 바로 이 아스톤 빌라에게 2번 패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아스톤 빌라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입생 미드필더 오나나 선수가 웨스트햄전에서 천금 같은 코너킥 헤딩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적응을 마친 것 역시 아스톤 빌라에게 웃어지는 요소라고 보여지고, 지난 시즌 홈 성적 12승 4무 3패 전체 5등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아스톤 빌라가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아스날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가 아스날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 이렇게 아스톤 빌라의 주포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아스날의 광활한 수비 뒷공간을 허물면서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아스톤 빌라의 효율적인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에 부임한 이후에 아스날 상대로 3경기에서 2승 1패의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습니다. 이 에메리 감독이 다름 아닌 과거에 아스날을 맡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스날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감독이란 점 역시 아스톤 빌라에게 웃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개막전에서 올버햄튼과의 홈경기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원정 성적이 13승 3무 3패 전체 2등이었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도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아스날의 공격 원투펀치인 부카요 사카 선수와 하베르츠 선수가 올버햄튼 상대로 1골 1도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스날 역시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좋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참고를 해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팽팽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토트넘 경기와 바르셀로나 경기가 이번 회차 투표율 1등인데 둘 중 한 경기 정도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좀 더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비 감독이 팀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지 플릭 감독이 부임을 했고 발렌시아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개막전 승리를 장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발렌시아 상대로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2골로 맹활약한 것 역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빌바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두 경기에서 1무 1패 열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코파델리 원정에서도 빌바오에게 2대4로 패배를 당한 바 있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빌바오에게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제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것이 현재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부상 자원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미드필더 지역 쪽에 부상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 미드필더인 프랭키 더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미드필더 가비 선수 역시 십자인대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새롭게 영입을 한 다니 올모 선수까지 현재 컨디션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가 미드필드 쪽에 공백이 많은 상황에서 발렌시아전에서 선발로 나왔었던 젊은 3선 조합인 카사도와 이 베르날이라는 미드필더 조합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사도와 베르날이라는 선수가 2003년생, 2007년생으로 상당히 젊은 유망주들이기 때문에 물론 발렌시아 원정에서 이 두 선수가 상당히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발렌시아보다 오히려 빌바오가 전방 압박 능력에 있어서는 훨씬 우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주전 미들 자원이 대거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젊은 3선 조합인 2003년생 카사도, 2007년생 베르날 조합 부분에서 빌바오의 전방 압박에 의해서 공을 빼앗기거나 치명적인 실책이 나온다면 빌바오의 최전방 공격 자원인 니코 윌리엄스, 이냐키 윌리엄스, 구루세타 같이 결정력이 있는 선수들에게 허무하게 실점을 내주면서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끌려다닐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빌바오의 승리로 가지 않고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상 자원이 많은데 특히나 수비 쪽에 부상 자원이 많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파레데스 선수가 개막전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고 이미 주전 골키퍼 우나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손목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우나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기준으로 라리가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16번으로 전체 1등을 기록한 골키퍼이고 선방 확률 역시 74.4%로 전체 1등을 기록했었던 빌바오의 핵심 수문장이기 때문에 이 중앙 수비수 파레데스와 주전 골키퍼 우나이 시몬이 빠지는 빌바오의 수비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이변픽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